15일 새벽 로마노 기자는 김민재 이적에 대한 반전 소식으로 축구 팬들을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이탈리아 매체들을 통해서 연봉과 계약 시기까지 공개되면서 메뉴 이적이 확정된 줄 알았던 김민재가 새로운 팀으로 이적할 수도 있다는 매우 황당스러운 소식이었죠. 로마노 기자는 SNS를 통해서 맨유는 여전히 김민재 영입전에 참여 중이다. 그러나 많은 보도들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김민재와는 합의된 것이 없고 확정된 것도 없다. 바이에른 뮌헨은 김민재를 새로운 센터백 후보 중 한 명으로 여기며 관심을 보이고 있다. 김민재의 이름은 확실히 영입 명단에 올라 있다라면서 독일의 맹주인 뮌헨이 김민재 영입전에 참전했다는 충격적인 뉴스를 전한 겁니다. 바이에른 뮌헨은 독일 분데스리가에서 11년 연속 리그 우승을 달성한 명실상부한 최강팀입니다. 불과 3년 전에 챔스 우승도 했죠. 2000년대 이후로 유럽 리그에서 3관왕을 차지한 팀이 딱 4팀인데 바르셀로나, 인터밀란, 맨시티 그리고 뮌헨이 그 주인공입니다. 이번 시즌 전까지는 맨시티 빼고 딱 3팀만 가졌던 영광이고요. 그만큼 뮌헨은 현재 최강팀으로 언제라도 챔스 우승을 노릴 수 있는 최고의 구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전력만 놓고 본다면 뮌헨이 맨유보다 강하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UEFA 랭킹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맨유는 7위에 올라있는 반면 뮌헨은 1위인 맨시티에 이어서 2위를 차지하고 있는 팀이니까요. 그만큼 매우 강력한 팀이 뮌헨입니다. 그런데 그런 뮌헨에서조차 김민재를 원하고 있다는 소식에 정말 가슴이 벅차오르는데요. 프랑스 매체인 풋메르카토도 바이에른 뮌헨이 루이카 에르난데스의 대체자로 김민재를 영입하려고 한다. 나폴리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김민재는 유럽 최고의 엘리트 선수들을 발밑에 두고 있다. 그리고 뮌헨이 그 목록에 추가됐다라면서 김민재의 뮌헨 이적설을 주장했습니다. 현재 뮌헨의 주전 수비수인 에르난데스는 파리 생제르맹에 관심을 받으면서 거의 이적이 유력한 상황인데 뮌헨이 에르난데스 대체자로 김민재를 찍었다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에르난데스는 지난 월드컵에서 전방 십자인대 파열로 시즌이 아웃되었는데 그동안 파리 측에서 파격적인 제안으로 그의 이적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뮌헨 입장에서도 당연히 데리우트, 우파메카노와 더불어서 수비수 보강이 필요하니까 김민재 영입은 분명 말이 됩니다. 에르난데스가 2019년에 8천만 유로의 뮌헨을 왔기 때문에 그래도 김민재만큼의 이적료는 나와야 어느 정도 더 가능성이 커지겠죠. 최초 보도한 산티 아우나 기자는 김민재가 뮌헨의 영입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지난 몇 주 동안 대화가 진행됐다. 첫 번째 대화는 아주 긍정적이었고 에이전트를 통해 첫 번째 제안이 이루어졌다. 협의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면서 실질적인 협상이 시작됐다는 추가적인 소식까지 전했고요. 실제 뮌헨 관련 1티어 기자들도 김민재에 대한 관심이 진짜라면서 확실한 보증을 해줬습니다. 독일 스카이 스포츠의 기자로 뮌헨을 전담하는 플래텐버그 기자는 뮌헨은 확실히 김민재를 지켜보고 있다. 다시 확인했다. 앞으로 몇 주 동안 그는 뜨거운 이적 목표가 될 수 있다. 하지만 뮌헨은 메뉴가 김민재를 노리고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 테나흐 감독이 그를 원한다는 사실도 확인됐다라면서 메뉴가 김민재를 원한 것도 맞지만 뮌헨이 그 사실을 아는 상황에서도 김민재 영입을 추진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뮌헨 1티어 기자인 캐리 하우 기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김민재라는 이름은 과거 살리아미치치가 보드진에 있던 5월부터 선수단 플래너들 사이에서 언급된 적이 있다. 풋메르카토의 기사대로 에르난데스와 파바르가 팀을 떠날 경우 김민재가 진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스포르트1이 보도했다. 투엘 감독과 구단주들은 김민재에게 매우 관심이 있다. 또한 약 5천만 유로의 이적료는 그바라디올 같은 선수보다 저렴한 가격이다. 문제는 몇몇 잉글랜드 클럽들도 김민재와 가깝다는 점이다라면서 구체적인 내부 사정까지 곁들이면서 이적설의 신뢰도를 높였죠. 단순한 찌라시 같은 소식이 아니라 정말 제대로 된 이적설이라는 얘기입니다. 맨유로 이적할 거라는 심증이 9할은 넘어가던 상황에서 갑자기 뮌헨 이적설이 터지니까 매우 혼란스러운 게 사실이지만 잠시 이 상황을 곰곰이 돌이켜보면 가슴이 뿌듯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한국인 수비수를 데려가기 위해서 뮌헨과 맨유가 싸운다는 건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던 일이잖아요. 고작 2년 전만 해도 김민재는 중국 슈퍼리그에서 뛰던 선수였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튀르키예에서 최고의 활약을 한 수비수였고요. 그러나 지난 여름 이적 시장에서 김민재를 두고 싸웠던 팀들은 나폴리와 스타드 렌이었습니다. 물론 나폴리와 렌도 좋은 팀이죠. 2021-2022 시즌 기준으로 보면
나폴리는 이탈리아 리그 3위 팀이고 렌은 프랑스 리그 4위 팀이었으니까요. 충분히 견신한 팀들이 맞고 챔스 출장까지 노려볼 수 있는 탄탄한 전력의 팀입니다. 근데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지금 김민재를 두고 싸우는 팀들이 맨유와 미넨으로 업그레이드 된 겁니다. 와, 이게 정말 말이 되는 건가요?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나폴리와 렌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맨유와 미넨이라는 팀들이 워낙 체급이 높은 빅클럽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감탄을 할 뿐인데요. 아까 잠깐 나왔던 UEFA 랭킹에서 나폴리는 이번 시즌 19위이고 스타드렌은 한참 낮은 39위입니다. 유럽에 있는 수백 개의 구단 중에 19위, 39위면 상위 10% 안에 드는 분명 좋은 팀들인 건 맞지만 2위 미넨과 7위 맨유에 비하면 초라해지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노는 물이 달라졌다라는 말이 이보다 더 잘 어울릴 수가 없습니다. 몸값 역시 그때보다 몇 배로 뛰었죠. 페네르바체에서 이적할 당시에 나폴리가 최초로 예상했던 금액은 1,500만 유로 정도였습니다. 그 이상은 지불할 생각이 없었다는데 스타드렌이 2천만 유로를 제안하면서 렌이 협상에서 앞서게 됐었죠. 그러나 막판에 나폴리 역시 2천만 유로의 금액을 맞춰주면서 바이아웃을 내고 김민재를 데려갔습니다. 결론적으로 나폴리가 이겼지만 그 과정에서 유럽의 구단들은 2천만 유로의 바이아웃 금액도 비싸다고 평가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떤가요? 정확한 금액을 밝혀지지 않았지만 평균 5천만 유로 정도의 금액에도 비싸다고 하는 팀들이 없습니다. 오히려 메뉴에서는 그것도 모자라서 바이아웃 이상의 현금을 얹어서 우선 협상권을 얻으려고 할 정도죠. 2천만 유로도 아까워서 간을 보던 작년 여름의 상황과는 전혀 다른 대접을 받고 있는 겁니다. 한 사람의 한국 축구 팬으로서 정말 가슴이 벅찰 수밖에 없는데요. 김민재와 조금이라도 링크가 났던 빅클럽들의 목록만 추려봐도 맨유, 맨시티, 리버풀, 뉴캐슬, 파리 생제르맹, 바이에른 뮌헨까지 뉴캐슬을 제외한 구단이 전부 상위 10위 안에 드는 팀들입니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김민재가 이 정도로 성장할 줄은 정말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더욱 놀라움이 큰 것도 있습니다. 빅리그 진출이 처음이라서 적응하는 것만 해도 잘하는 거고 최소 2년은 꾸준히 활약을 해야 빅클럽 이적이 가능할 거라고 봤는데 고작 1년 만에 모든 예상을 뒤엎고 아예 나폴리를 우승시켜버렸으니까 이런 미친 상황이 발생한 거죠. 미넨이 맨유와 경쟁을 한다는 건 김민재에게는 좋은 소식입니다. 결국 최종 선택은 김민재가 하다 보니까 두 팀은 더 좋은 조건을 위해서라도 경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김민재의 거취가 시간이 조금 끌어지더라도 여러분 염려 마십시오. 키를 김민재가 쥐고 있기 때문에 더 좋은 팀, 더 좋은 조건으로 고르고 있는 것 뿐이니까요. 지난 시즌 김민재가 나폴리 입단 인터뷰 때 딱 한마디 했잖아요. 나폴리인데 더 말할 게 뭐 있냐. 이번 이적에도 아마 땡땡인데 더 말할 게 뭐 있냐 라고 하겠죠. 이탈리아에서는 김민재 연봉이 한화 140억 정도라고 했고 에르난데스는 미넨에서 200억을 받고 있었다고 하던데 미넨이 경쟁자로 떠오른 이상 주급도 더 올라야 맞겠죠? 20만 파운드가 적정선 아니겠습니까? 이상 흰수염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